진정한 우정은 드물고 이익을 위한 관계는 넘쳐난다. 현명한 자는 스스로와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정약용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친구라는 말은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한가요?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친구 관계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들 중에는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의 세계적인 권위자,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교수의 40년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딩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많은 친구가 아니라 자신과의 깊은 관계와 소수의 의미 있는 연결이다.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주장을 근거로 노후 친구 관계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진정한 노년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오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친구가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어 외로워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 모임에도 나가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해야 행복할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호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더 많은 인맥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었죠. 활발한 사회활동이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마치 활짝 핀 꽃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드러내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정약용의 유배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18년간 강진에서 혼자 지내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진정한 평안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라는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으로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남은 시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관계보다는 정서적으로 만족스러운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85세 이상 장수하는 분들을 조사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3-4명의 진정한 친구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지인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떠들썩한 모임 후에 느끼는 피로감과 혼자 차를 마시며 느끼는 평온함 중 어느 것이 더 깊은 만족을 주나요? 많은 분들이 후자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기 행복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오해, 젊을 때 사귄 친구들과는 평생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우리는 평생 친구야. 젊은 시절 얼마나 자주 들었던 말인가요? 하지만 정약용은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세상의 관계는 대부분 이익으로 맺어지고 이익이 닿으면 끊어진다. 왜 이런 환상을 갖게 될까요? 젊은 시절의 우정은 정말 뜨겁습니다. 함께 밤새 꿈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비밀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죠. 그 순간의 감정이 너무나 강렬해서 영원할 것 같습니다. 마치 여름날의 뜨거운 태양이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은 착각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학창시절 단짝 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직장 동료들은 퇴사 후에도 연락하고 있나요? 대부분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이익을 위해 모인 무리는 이익이 닿으면 흩어진다. 우리의 대부분 관계가 그렇습니다. 함께 일할 때는 친했지만 환경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버클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약 396명의 친구를 만나지만 80세가 되었을 때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친구는 평균 2명 혹은 3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을 중시하게 되기 때문이죠. 노년에는 이러한 관계의 실체를 더 명확히 보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와의 어색함, 더 이상 공유할 추억이 없는 공허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관계 맺기보다는 진정한 자신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유일한 진리다.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우정이라는 환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각 시기에 맞는 관계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오해,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고 불행한 일이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그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혼자 어떻게 살아? 이런 말들을 자주 들으시죠?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자는 결코 외롭지 않다. 왜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할까요?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연결을 강요합니다. SNS, 메신저, 각종 모임.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라고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홀로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다가왔죠. 텅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고독에도 깊은 맛이 있다는 것을.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서 홀로 지내며 나는 고독 속에서 가장 좋은 동반자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적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UCLA의 신경과학자 리버만 박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창의성과 자아, 성찰을 증진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노년에 접어든 현명한 분들을 보세요. 그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평화를 찾습니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 조용한 산책, 홀로 듣는 음악. 이런 시간들이 주는 충만함을 알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사색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노년의 시기는 바로 이 사색의 깊이가 더해지는 시간입니다. 외부의 친구보다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고 내면에서 평화와 지혜를 찾게 됩니다. 당신의 조용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홀로 있을 때 느끼는 그 편안함, 자신과의 대화에서 오는 깊은 통찰. 이것이야말로 내면의 친구와 나누는 대화가 아닐까요? 노후가 되면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해지고 대화 또한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네 번째 오해, 노후에 친구가 없으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노인은 외로워서 병이 난다. 사회적 관계가 건강의 비결이다라는 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현대의학이 사회적 관계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강조하면서 생겨난 믿음입니다. 물론 적절한 사회적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적절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의 최신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80-90대 노인들의 공통점은 많은 친구가 아니라 질 높은 관계와 자기 자신과의 좋은 관계였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한 90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100명의 친구가 있다고 자랑했는데 지금은 3명만 있어도 충분해. 그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과 친해진 거야.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 정약용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자다. 이는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많은 친구보다는 자신만의 평화로운 시간, 소소한 취미, 깊은 사색이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작은 정원, 몇 권의 책, 그리고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자족의 기쁨이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로 일본의 장수마을 오키나와를 연구한 결과 100세 이상 장수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수의 깊은 인간관계와 풍부한 내적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십 명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신만의 루틴을 즐기고 내면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었죠. 진정한 노년의 지혜. 그렇다면 노후의 친구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하고자 한 것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노년에는 관계의 질을 더욱 중요시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진정한 에너지를 주고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소수의 관계만을 선택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친구를 사귀고 헤어지지만 가장 오래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현명한 이들은 자신의 내면과 깊은 우정을 맺습니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자신의 뿌리와 더욱 깊게 연결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당신이 친구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줄 것, 내 말을 항상 이해해 줄 것,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어 줄 것.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현실에서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가르쳤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노년에 이르러 현명한 이들은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내면의 친구를 발견하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의 삶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고요한 시간을 만드세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홀로 보내며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현대의 우리도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 보세요. 스마트폰도 끄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둘째, 자신의 내면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바쁜 일상에 묻혀 우리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셋째,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세요. 젊은 시절의 실수, 후회되는 선택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정약용도 자신의 정치적 실패와 유배라는 시련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원망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자양분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넷째,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발견하세요. 혼자 마시는 차 한 잔, 책장을 넘기는 소리,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의 모양.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계절을 이해하기. 인생의 관계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우정은 봄과 같습니다. 열정적이고 활기차죠. 중년의 우정은 여름 같습니다. 실용적이고 바쁩니다. 그리고 노년의 우정은 가을과 겨울 같습니다. 고요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가을 나무가 잎을 떨구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우리도 관계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각 관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지만 그 아름다움은 영원히 기억된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헤어진 친구들과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그것에 얽매여 현재의 평화를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의 고독이 주는 선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자유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롯이 자신의 마음에 따라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선물은 창조성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의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예술가와 철학자들이 고독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진정한 평화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진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는 어떤 관계에서도 얻을 수 없는 특별한 만족감입니다. 네 번째 선물은 지혜입니다.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정약용이 유배 18년을 통해 얻은 깨달음처럼 말이죠. 모든 관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지만 어떤 만남은 오히려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에너지를 주는 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둘째, 당신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셋째,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넷째, 서로의 침묵도 편안합니다. 반대로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어떨까요? 첫째, 끊임없이 당신을 판단하고 비교합니다. 둘째, 자신의 이야기만 합니다. 셋째,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넷째,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라고 했습니다. 노후가 되면 자신에게 진정한 에너지를 주고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소수의 관계만을 선택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누구와의 만남 후에는 에너지가 충전되고 누구와의 만남 후에는 오히려 지치나요? 노년의 지혜는 바로 이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정약용은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끊임없이 새로운 만남을 갈구했습니다. 더 많은 인맥, 더 넓은 관계망. 마치 넓은 들판을 자유로이 달리는 말처럼 이곳저곳을 누비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관계의 양이 아닌 질에 있다는 것을. 에피쿠로스가 말한 것처럼 작은 정원, 몇 권의 책, 그리고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족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친구가 멀어져도 새로운 만남이 없어도 자신만의 세계에서 충분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소란스러운 모임보다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 정원을 가꾸는 시간이 더 충만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자족의 기쁨입니다.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외부가 아닌 내면의 성장에 있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의 성취에 집중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산, 더 넓은 인맥.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성취는 내면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과거와 화해하는 것, 현재에 만족하는 것, 미래를 평온하게 기다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내면 성장의 과정입니다. 석가모니는 내 안에 등불을 밝혀라고 가르쳤습니다. 공자는 70세에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내면의 성숙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노년의 시기는 바로 이 내면의 등불을 밝히고 자신의 천명을 깨닫는 여정입니다. 외부의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친구, 바로 자신과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다다른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정을 천천히 돌아보세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친구보다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때입니다. 그것이 노후의 진정한 지혜이며 정약용이 말한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의 본질입니다. 삶은 결국 홀로 시작해서 홀로 마무리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진정한 동반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가 적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만남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가장 오래된, 가장 신뢰할 만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 말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노후에 과연 많은 친구가 필요할까요? 어쩌면 진정한 친구는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지혜로운 당신 자신 말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외로울 때면 자신의 내면을 믿으세요.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요로운 존재니까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저희는 그런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을 늘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깊은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